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장 기자님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전화 통화하고 취재하시느라고. 너무 열심히 하세요. 예, 아니 저는 장 기자님한테 아는 그리고 게 없어가지고. 장 기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장 소장님한테도 도대체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취재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인요한, 김기현 어느 쪽입니까? 서로 자기에게 윤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지금 뭐 방한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차 적응. 방한하신지. 네, 시차 적응. 가끔 방한하시죠 요새. 예. 에이, 시차 또 그렇게 적응하시느라고 얘기하세요. 바쁘셔가지고.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 주가 목요일 날 어찌됐든 인요한 위원장이 갖고 오는 날인 거잖아요. 김기현 지도부의 혁신안을. 네네, 혁신안을 제출하는 날이죠. 그 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당 내부가 매우 술렁이고 분위기가 안 잡히고 뭐 떠 있는 느낌이다. 다들 붕 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김기현 대표가 계속 남아 있을지 아니면 집 사서 나가게 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혁신안도 아닌데 준석이 부모 발언으로 당분간 활동을 좀 중지하신다면서요. 인요한 위원장이.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윤심 어디가 있는 부인한테 엄청 겁니까? 혼났대요.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의정부고에 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뭐 프리토킹하고 아니,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하고 한 번 만나면 3시간씩 이야기하고 윤심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울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딱 읽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내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가 없어라는 자기 고백 아니에요. 그렇네요. 내가 하는 그렇죠.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고 뜻과 의지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네. 그 부분부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총선을 중심을 잡고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윤 대통령이.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김기현 당대표가 버티면은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최고위원들 선출직 내면 사퇴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더군다나 새롭게 김석기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지금 최고위원으로 있으면 자기네들 공천은 그냥 100% 담보한 거잖아요. 네. 좋은 지역구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자리를 왜 그만두겠냐고요. 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버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과 손을 잡고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고 하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진짜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런 비리 있지? 너 감옥 갈래? 아니면은 그만둘래? 캐비넷. 네, 이 정도 아니면은 이게 버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는 버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당 사정과 용산 사정을 많이 아는 분들은 버틸 수 있겠어? 버티는 게 맞아? 이제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김기현 대표 최측근도 예, 장윤선 비슷한 기자님. 얘기를 해요. 아, 최측근의 이야기. 예. 아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최측근이 한 대표님, 100명 되니까 예,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대표님이 그 버티고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어한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 총선 본인이 꼭 지휘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게 버틴다고 버텨질 일이겠냐.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푹 쉬던데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당신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 아니면 당대표직 내려놓든가.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거예요. 뭐가 올지 모르겠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오는 안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못 받는 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할 텐데 뭐 지금으로서는 가늠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근데 얘기를 제가 하는 봤을 거죠. 때는 불출마 네, 장성철 소장님. 거래 조건이 아닐 것 같아요. 불출마 하든 말든 당 대표 물러나라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사실은. 당 대표가 문제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뭐 목요일 날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시간 끌리기 작전할 것 같아요. 김기현 그렇습니까? 대표로서는. 이런 사안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한번 좀 제대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안 당내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현실론. 무슨 네. 얘기냐면 아니 지금 당장 비대위로 간다. 그럼 선거 5달도 안 남았는데 네. 누구 세울 거며 또 이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왜 그러니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네. 그리고 또 비대위원들도 또 선임 해야 되잖아요. 새로. 네. 그럼 당이 너무 피곤하다. 그냥 현실적으로 김기현 대표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공관위의 힘을 실어주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내년 총선 공관위가 하는데 네. 그럼 공관위 쪽으로 밀고 김기현 대표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뭐 식물 대표, 형식적인 대표 수준으로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 그렇게 해서 현상 유지를 오늘 하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중앙일보에서는 김기현 총선 모델은 이해찬, 한동훈 원희룡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본인은 물밑 조율 역할만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죠.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그렇게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기현 이게 대표가. 김기현 쪽 대표 쪽에서 내놓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김기현 대표 쪽에서 그 얘기예요. 어떻게 예. 권력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A, B, C, D 막 이 안을 내놓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요. 네. 그러면 과도 체제로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비대위를 그냥 잠깐 구성을 해서 새롭게 비대위원장 세우지 않고 그냥 그다음에 공관위, 선대위로. 선대위 이렇게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골치 아프면 비대위원장 안 세우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 선대 이쪽으로 힘을 싣고 김기현 대표 힘을 빼고 뭐 이런 방식의 형식적으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당내에서 대표직은 현실로 나는 유지하겠다. 그렇죠. 권한을 일부 네. 선대위나 소위 스타들에게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측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건가요? 근데 이제 이제 그때- 성일종 의원이 네. 지금 충청 이북이 문제인데 네. 충청 이남의 안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당장 수도권이나 충청 굉장히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신당이 생겼잖아요. 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네. 그리고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또 이준석 신당하고 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이 꼴찌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선거 준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불안하니까 리더십 문제 삼고 당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장 소장님. 김기현 지도 체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장해찬 최고위원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이기도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 네. 뭐 그 뜻을 대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냥 버티고 그냥 가요. 네. 그러면은 아 김기현 당대표에게 넘어갔구나. 예를 들면 장채고, 윤심이 장채고 당신이 원하는 지역을 주든가 아니면 청년 비례대표 주든가 해서 네. 당신과 함께 내 총선을 치르겠소. 김기현 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희찬 최고가 갈등을 하겠죠. 음. 아, 나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까? 김기현 대표 편을 들까? 음. 그런 고민에 빠져서 만약 그래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진짜 김기현 당대표 쳐버리는 거라면 최고위원 사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해찬 저는 최고가. 장희찬 최고의 행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원래 용장호투 용해인 의원과 멤버였는데 네. 뭐 한번 좀 나오시면 좋겠네. 자,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양의 머리를 단 제안들이 많이 왔고 거절하고 있다.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혹시 취재된 게 있으세요?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예, 그 명목 이준석 전 대표한테 네, 물어보셨다는 직접 거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뭐 문자도 오고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명목상으로는 큰 직책이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뭐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이를테면 같은 걸 거예요. 뭐 이런 거래요. 권한이 내각제 국가에서의 대통령 같은 느낌?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선대위원장. 거창한 직책이긴 한데 네. 실권은 전혀 없는 이런 그래서 언제 왔냐 그랬더니 벌써 한 달 전쯤 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이런 제안이 온다 해서 뭐 본인이 이거를 꼭 맡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뭐 하여튼 이런 제안들이 왔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양의 머리를 단 제안.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냥 한번 떠보기 형식이었을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권한이 있는 자리는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 딱 두 자리예요. 그 두 개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 두 자리를 제한할 리는 만무하고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아, 그런 이름은 거. 거창하잖아요. 예. 선거를 총괄할 것 같고 그냥 가서 유세 다니고 그냥 밥 먹고 막 이런 자리거든요. 가라는 데 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의미 없는 그렇죠. 얘기다. 일단 근데 상황을 건넜죠.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그 뭐 대구 부산까지 네. 이준석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하는데 찾아가고 처음에 처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아량을 이렇게 품을 좀 넓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엊그제 그 부모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발언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이 발언은 아버지한테 잘못 배웠지 막 이렇게. 준석이가 뭐 이래가면서 아유, 근데 이거를 없는 발언. 그냥 이분의 말버릇이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이게 완전히 서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서로가 건너가는 길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이준석과 이 밀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원래 있다? 예. 말버릇과 어투가 그래요. 그냥 예. 반말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뒤끝 장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아 미스터 린턴이라니 나한테 영어로 쓰고 기분 나빠 언제 복수하지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을 넘은 거죠. 이준석 대표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도 아닙니다. 집권여당 당대표까지 했고 지금 차기 젊은 정치 지도자로 상당히 언론의 곽강을 받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선을 넘은 거고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울 때 네. 거의 끝장으로 싸울 때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뇨한 위원장이 거의 이제 약간의 좀 정신줄을 좀 놓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장 기자님. 뭐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네.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 부를 때 민주당 사람들은 전 대표, 이 대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통칭 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뇨한 위원장이 그 당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 관계자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부를 때 뭐 이 대표 뭐 이랬으면 아마 입에 그렇게 익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준석이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비판적으로 나왔던 표현인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부모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아기 아동한테도 저 부모한테 잘못 배웠어 이런 말 잘 못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집 아이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도 뭐 번듯하게 아들 길러놨더니 밖에 나가서 니네 부모가 똑바로 못 길렀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뇨한 위원장도 아버지 아닙니까? 본인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 아이가 이뇨한 씨 아들이어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모님께도 사과해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부모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속보 들어왔네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이준석과 부모의 과한 표현 사과한다. 이준석과라고는 안 했겠죠. 이준석 전 대표님과라고 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준석과 이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사과하시면 잘하셨어요. 사과한다. 농담으로 시작하더니 사과로 끝을 맺으실 수 있겠다. 혁신위원장님께서. 근데 이런 건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언론 앞에서 직접 본인의 말을 육성으로 해야죠. 해야 돼요. 입장문을 내셨네요. 입장문 내는 거는 그냥 기분 나쁜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나 그냥 입장문 낼게 이거거든요. 하루 하루 마지못해 하는 종일 거거든요.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마지못해서 저녁 무렵에 내놓은 입장문인 것 같은데 네. 육성으로 하세요. 육성. 뭐 자, 요거 하나. 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하고 취임식도 했어요, 주말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국방위원회 분위기는 이때 김병주 의원 말씀은 점심 식사하면서 여당 의원들도 좀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번째 장관급 인사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바로
임명해버린 케이스가 되는 건데요. 도를 넘은 거죠. 아니 지금 뭐 상당히 중대한 위협이라면서요. 북한이 정찰 위성 만리경 1호 쏘아 올려서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 이유에 대한 적당한 조처인지는 모르겠지만 9.19 공동선언 1조 3항 무력화시키고 뭐 이런 와중에 그 ICBM 쏠 때 골프장 가고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자녀 학폭 논란 있고 뭐 이런 분을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 비판이라든가 국민적 시각에서 저런 분이 될까? 저런 분이 군령권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꽤 맞춰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이분이 임명되는 과정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정말 내타시오를 하면서 국민들께 소통 강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거고요. 다시 또 과거에 고집스럽고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통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당히 큰 후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과거로 돌아갔다. 인사 스타일이나 뭐나. 그렇죠. 강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이 합참의장이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군령이 제대로 뭐 군인들에게 서겠냐 그런 근데 생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분이 이제 뭐 취임하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태도를 그렇게 군인들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군인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제가 안 먹힌다는 거, 영이 안 선다는 거죠. 제가 그 본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나온 평가 글이나 이런 거 중에서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참 뼈 아프다. 우리가 왜 더 이렇게 부끄럽나 싶은 생각이, 만약 이러다가 그 뭐 국지전이라도 생기면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국지전 테마주 뭐지? 하고 그거부터 검색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를 20대들이 하고 있어요. 국지전 테마주 뭐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군인들이 군령이 거기에 쓰겠냐. 합참의장과 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성 장군 중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권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퇴역시키고 다 퇴역시켰어요. 예. 삼성 장군, 사성 장군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했는데 과연 그 옳은 신원식 방식인지 장군하고, 모르겠어요. 장관하고도 이게 선후배 사이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동등한 대우도 잘 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포기할 경우 최대 35석까지 뺏길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당내에 돌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 기자님, 민주당 당내 분위기 그런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고요. 이게 뭐 최병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3년 전쯤에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던 분인데 뭐 최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비판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너무 많고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며느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지금 뭐 양당 지지율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최대 35석까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론적 접근 아니면 병리평으로 가야 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 안에서 이게 절대적인 안으로 통과된 절대 그거 아니고요. 뭐 여러 안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확증 편향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최측근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 쭉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역구 120대 120 이거를 딱 전제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수가 100개 아닌가? 100개가 안 되죠. 그럼 비례까지 포함한 거고 지역구는 90개, 89개인가 90개인가 그래요. 근데 지역구를 120으로 해놨어요. 국민의힘이 30개 이상 지역구에서 더 당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전제하는 것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만 가지고 민주당 정당 득표율을 35%로 잡아놨어요. 최소로 잡았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연동형일 때
민주당의 35%가 투표를 한다? 유권자들이 연동형일 경우에는 민주당에 투표한 게 의석수가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럼 위성정당 내지는 민주당과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군소정당들한테 투표를 하지 0석이 되는 게 뻔한데 준연동형에서 민주당의 35%를 투표한다는 거는 이상한. 저도 말 좀 합시다 좀 전제죠. 앵커님. 예, 좀 말씀하세요. 패널 불러놓고 혼자만 얘기도 하고. 말씀하세요. 1분 10초 남았어요. 저는 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연동형이나 병립형이냐 이 네. 문제에 어떤 시뮬레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정치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당대표로서 병립형으로 가? 그럼 우리 비례대표 한 20석 더 챙길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유 있게 과반석, 의석, 150석 넘길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국민의힘과 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병립형 선거법으로 되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통 큰 정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때도 그리고 2020년도 이 선거법 개정이 있어서 이 양당 극단적인 정치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간 거 아니에요? 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거든요. 이거 이재명 당대표가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이시라. 연연해하지 그 마시라.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왜 시간 다 민주당한테만 위성정당 둘 다 같이 포기하자.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이 다 결단해야 된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